똥수학의 똥사부입니다. 자, 여러 번째, 이제 색칠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이제 색칠하는 방법의 수라고 하는데요. 이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순열이나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확률과 통계로 들어가게 돼서 여러 가지 순열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색칠하기가 등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내용은요, 어떤 이제 대원칙, 기본적인 원칙,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제 색칠하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자, 맨 처음에는요, 여기부터 출발할게요. 우리가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제 어떤 색깔의 종류, 그쵸? 색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색의 종류. 내가 쓸 수 있는 색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복을 허용하고 있는가? 중복을 허용하고 있는가? 그런 여부들.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색깔을 다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중복을 허용하다 보니까 다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 이제 아주 이제 쉬운 내용이긴 한데요. 인접한 부분. 인접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부분은 어떻게 나옵니까?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요, 그쵸? 그냥 같은 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특이한 경우에는 인접한 부분을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못 본다고, 나는 같은 색 칠하는 게 무조건 아니야. 이러고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같은 색을 칠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옆에다 그냥 같이 칠하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안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안 칠하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세 번째. 어디부터 칠할까요? 어디부터요? 가장 많이 인접한 곳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요, 경우를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경우가 나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인접한 곳부터 시작을 해야, 그렇죠? 그런 경우의 수가 잘 나누어지고 세워지더란 얘기입니다. 해서 어디부터요? 가장 많이 인접한 곳부터 일단은 칠하기 시작하는 게 맞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이제 아주 특이하게 경우가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가 나누어질 때가 있더라란 얘기예요. 뭐 이제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냥 한 번에 쭉 칠하면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쭉 칠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여기랑 여기랑 같아질 때 다른 색일 때. 그죠? 같을 때 다를 때. 그러니까 누구랑 같을 때 다를 때 뭐 이런 식으로 경우가 나눠질 때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제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이제 그때마다 좀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자, 한번 문제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11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A, B, C, D의 5군데가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요. 보시면은요, 이렇게 A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B, C, D, E 5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서로 다른 몇 개의 색을 칠하냐면요, 서로 다른 5개의 색을 이용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칠하자입니다. 모두 다른 색을 칠하재요. 모두 다른 색. 아니, 지금 영역이 5군데예요. 영역이 5군데 모두 다른 색을 칠하겠다는 얘기는 5개 색을 모두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5개 색을 모두 사용하자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썼던 거 중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죠? 5군데 5개 색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칠할 수 있는 색은 그냥 갈게요. 너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 칠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자, 얘 칠한 거 못 칠하겠죠? 그럼 여기 몇 가지가 됩니까? 4가지가 돼요. 됐습니까? 그럼 2군데 칠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얘 쓰고 얘 쓴 거 못 씁니다. 그럼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3가지가 돼요.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 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얘 쓴 거 못 씁니다.
그쵸? 모두 다른 색 쓸 거기 때문에요. 그럼 너는 이제 결국에 이제 남은 색이 두 가지니까 두 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는, 그쵸? 얘 쓴 거 못 쓰는 거니까 남아있는 거 한 가지 색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칠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이거 칠하게 되면 이제 120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색칠할 수 있는 데가 이제 5군데가 똑같이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자, D가 있고 E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거예요. 같은 색을 중복 사용해도 오케이. 중복 사용해도 좋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단, 그쵸? 인접한 곳은 다른 색으로 칠하자라는 얘기예요. 같은 색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가장 많이 인접한 데가 어디예요? A죠. 그럼 A부터 칠하셔야죠. 그럼 A에 들어갈 수 있는 색이 몇 가지입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5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이어가니까 곱합니다. 그러면은 B는 A에 칠한 색을 제외하고, 왜냐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인접했으니까 너 칠한 거 못 칠해요. 그러면 저 색을 제외하고 몇 가지가 됩니까? 4가지가 되는 거예요. 4가지가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를 볼게요. C는 A에서 칠하고 B에서 칠한 거 안 되겠죠. 인접한 거니까요. 그러면 C는 얘 제외하고 얘 제외하면 이제 3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요. D. 자, D는요. A랑 인접해 있으니까 A랑 달라야 돼요. C랑 인접했으니까 C랑 달라야 돼요. 단 B랑은 같아도 상관없죠. 그쵸? B랑 같은 색 칠해도 됩니다. 왜냐면 인접한 게 아니니까요. 그쵸? 중복해서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은요, D는 A에서 쓴 거, C에서 쓴 거 2개를 제외하고 몇 가지를 쓸 수 있습니까? 3가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 2라고 하는 녀석도요, 2라고 하는 녀석도 어떻게 됩니까? 2라고 하는 녀석도 A에서 쓴 거 못 쓰죠? A에서 쓴 거 못 씁니다. 인접해 있으니까. D에서 쓴 거 못 씁니다. 하지만 C에서 쓴 거 됩니다. B에서 쓴 거 돼요. 따라서 A, D를 제외한 몇 가지, 3가지를 쓸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5개 중에서요. 따라서 자, 너희들 동시에 이어가는 거니까 전부 다 곱해 주시면 되겠죠. 숫자가 큽니다. 540가지가 나오게 되더란 얘기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인접한데 못 칠하고, 그리고, 그쵸. 그 이외에 나머지는 중복해서 써도 된다.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부터 꼼꼼하게 잘 챙겨서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이외에 나머지들도요, 문제 보면서 좀 익혀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